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멘스 NX의 9.0 디테일 피처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DVD 2부에서는요, 우리가 3D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있죠. 필렛 처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엣지 블렌드, 그 다음에 밑으로 오시면 또 뭐 있습니까? 챔버, 드래프트, 굽해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나중에 이제 요 나머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곡면 모델링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 설명드리면 아직 곡면 모델링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의미 없는 그런 설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뒤쪽으로 뺐습니다. 자, 엣지 블렌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죠. 그렇죠? 후가공 처리할 때 다시 말하면 뭐 돌출이라든지 리벌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형상을 올린 다음에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다듬는 거죠. 그렇죠? 각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제품이 다루기 힘들겠죠. 손이 베일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엣지 블렌드입니다. 용어를 왜 엣지 블렌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서리 블렌드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필렛, 우리 흔히 말하는 필렛입니다. 각진 모서리 부분에 라운딩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라운딩 처리하는 방법이 세이프 형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코닉, 우리가 흔히 쓰는 거죠. 반경 R로 처리하는 겁니다. 서큘러가 있고요. 서큘러가 반경 R로 처리하는 거고요. 코닉은 요 타입이 서로 틀립니다. 예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엣지 블렌드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열릴 겁니다. 요거 보고 한번 살펴보죠. 엣지 블렌드요. 리셋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필렛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저는 필렛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엣지 블렌드인데 말이 좀 너무 길어요. 예. 자, 모서리 하나, 또 두 개, 세 개 동시에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한 반경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15 이렇게 주면 세 개의 모서리에 똑같이 15 처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모서리랑 이 모서리랑은 다른 반경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리스트에다가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리스트 하나 추가하시고요. 그러면 이 세 개로 해서 하나의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또 모서리 하나 잡고 리스트 추가하시죠. 그런데 이 부분의 반경값은 저는 2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서로 다른 모서리에 서로 다른 반경값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모서리 추가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먼저 찍고 이렇게 추가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모서리를 먼저 찍고 그 다음 이걸 추가하셔야지만이 추가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중반경 형태로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의 명령어 상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오케이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명령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반경을 각각의 모서리에 반경을 다르게 줄 수 있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필렛을 주는데 필렛은 이 순서에 따라서 생성되는 결과물이 서로 틀립니다. 자, 먼저 이쪽이랑 이쪽이랑 먼저 필렛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깎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재질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볼록한 부분에 필렛을 처리하면 깎여 나가는 거고 오목한 부분에 필렛 처리하면 살이 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처리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왜 타고 넘어갈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만 필렛 처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싱글 엣지로 한 다음에 여기만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기만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어플라이 해보시면 타고 넘어올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싱글 커브를 하시면.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한번 엣지 처리를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다시 한번요 탄젠트 커브를 하신 다음에 찍어 보시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요런 모양. 근데 작업 순서를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먼저 처리하고요.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처리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생성되는 모양이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렛 처리하실 때 생각했던 거하고 모양이 다르게 나오네. 그럴 때는 작업 순서를 다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만약에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형태로 만들어질까요? 두 번째 형태로 만들어질까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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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죠. 그러면 뭐가 이 살이 붙는, 다시 말하면 재질이 추가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지죠. 이런 데는 이 부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필렛을 한 방에 끝내지 마시고 따로 나눠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그런 얘기였습니다. 각진 모서리 부분에 라운딩 처리하는데, 그렇죠? 서로 다른 반경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add new set 기능을 쓰시면 여기 보면 쉐이프가 있죠.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을 한번 살펴보죠. 리셋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서큘러 타입을 가장 많이 씁니다. 서큘러 타입이요. 반경 R로 처리되는 거죠. 여기다가 만약에 10을 줬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반경 1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옆에서 한번 볼까요? FR키 20을 주면 당연히 20이 되겠죠? 예. 이렇게 반경 R 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말고요, 코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닉을 하면 이 타입이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바운더리하고 센터 해보면 어떻게 되죠? 예, 이 부분이 요거죠. 여기에 반경 20이 될 거고, 요 부분 중심에서 요 부분 있죠. 거리 값으로 해서 정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이고 요 부분을 작게 주면 어떻게 되죠? 10으로 주면 이렇게 안으로 더 먹어 들어가는 거죠. 5로 주면 더 먹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코닉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 그렇죠? 이 나중에 하시면 이제 RHO라는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뿔 있죠. 여러분 원뿔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렇게 밑에는 동그라미죠. 그걸 이제 수평으로 치느냐 아니면 사선으로 치느냐, 사선으로 칠 때도 이 사면이랑 밑면이랑 이루는 각도보다 작게 치느냐 같게 치느냐 크게 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렇죠, 이 반경선이 나오는 거죠. 단면원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라미터 RHO 값이 0.5면 일반적으로 이제 파라볼라 포물선 형상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0과 0.5 사이면 엘립스 타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0.5하고 1 사이면 하이퍼볼라 쌍곡선 형태로 단면이 생성이 된다. 단면의 어떤 단면선이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첫 번째 타입은 뭐죠?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코닉 타입은 맞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반경이랑 요 안쪽 센터의 거리 값으로 해서 처리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바운더리하고 RH하고 0.5면 뭐라고요? 파라볼라 포물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단면선이요. 원이 아닙니다. 저 반경 R이 아니에요. 그렇죠? 0.8이면 이렇게 더 먹어들어가죠. 0.2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센터 레이디어스 얼마 하고 그 다음에 30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죠? 왜 이런 걸 쓸까요? 그냥 스케일러 쓰면 되지, 뭐하러 뭐 코닉 같은 거 필요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기존에 있는 면하고의 어떤 부드러운 정도라든지, 그리고 이 면에서의 어떤 반사율 같은 게 다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기계 각진, 기계의 어떤 각진 부분을 간단하게 R로 처리할 때는 서큘러 타입을 하면 되지만은, 뭐 조명기구라든지, 그렇죠? 좀 더 부드러운 어떤 그런 걸 처리할 때는 이런 거로 하셔야 됩니다. 코닉 타입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죠? 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좀 구분해서 배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운더리 센터 타입, 그리고 바운더리 요 반경이랑 요 값 있죠? 요 RHO 값. 여기는 뭐죠? 이 중심 거리 있죠?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값이랑 또 RHO 값 있죠? 요거 가지고 형상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이게 Variable Radius Point입니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여러분이 잘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엣지 블렌드를 하시면, 자, 스케일러 탭을 해볼까요? 하나의 모서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반경값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원래 정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모서리에 서로 다른 반경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기능이 뭐라고요? 이 두 번째 있는 Variable Radius Point입니다. 자, 엣지 하나 잡아볼까요? 예, 여기 보겠습니다. 자, 처음 값은요,
한 20 정도로 줘보죠. 여기 찍으시고요. 리스트가 있죠. 예, 첫 번째 포인트, 이 점을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이 아크, 이 선 있죠. 이 선의 지금 100%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율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이 같은 이 전체적인 길이를 알고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비율로 하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솔리드웍스에서는 비율로 이렇게 위치를 잡고요. 다른 뭐 카티아 같은 경우에는 위치보다는 위치도 아니고 지수도 아닌 포인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서리의 어떤 거점이라든지, 그렇죠? 모서리의 거점 또는 포인트, 미리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그 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뭐 비율로 하든지 길이로 하든지 둘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반경을 한번 5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새로 포인트를 하나 더 잡아보겠습니다. 요 점 잡죠? 끝점. 요 점에서의 반경은 20으로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임의 위치 또 찍겠습니다. 이 점에서의 반경은 뭐 한 10으로 해볼까요? 10은 좀 그런가요? 1로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점에서는 5고요. 이 점에서는 끝점에서는 20이고 얘는 1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위치를 잡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걸 이제 끄셔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요 점을 잡고 위치를 바꾸셔도 됩니다. 알았죠? 예, 상당히 예쁘장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베리어블 형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근데 이런 건 있나요? 이 부분이 어떤 요 옆선 있지 않습니까? 옆선이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유선형에 가깝죠. 직선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나요? 이건 아니고요. 오플로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유선형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의 모서리에 다중 반경을 가지는 필렛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모서리에 줄 수 있을까요? 여기 리스트에다가요, 새로운 엣지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모서리 찍고요, 새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내려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이 포인트에 대해서, 그렇죠? 창을 약간 치우죠. 너무 복잡합니다. 이렇게 또 포인트 또 추가하시고 이렇게 줄 수 있나요?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안 되고 있죠. 10인가요? 예. 자, 요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요 세 개는 어느 쪽입니까? 이쪽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여기를 또 찍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추가됐죠? 자, 요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값은 저는 조금 다르게 주보죠.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요점에서 또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미들 포인트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기 치수를 키워보시죠. 이렇게 또 요점에서, 아니면 이 선의 끝점 대충 찍고요, 이 점을 끝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갖다 놓고 이렇게 반경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시면 위에서는 뭘 잡는 거죠? 모서리를 잡는 겁니다. 어떤 모서리를 사용할 것인가 잡는 거고, 밑에다가는 각 모서리의 각 포인트에서의 어떤 반경을 달리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여러 개의 모서리에 하나의 반경값을 줄 수도 있고 다중 반경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뭐 여기도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엣지 찍고요, 여기 모서리 찍고 추가하셔야 됩니다.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한 다음에 또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그 베리어블의 의미, 그렇죠?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서리의 다중반경이다. 하나의 모서리지만은 실제로 이 모서리에 대해서도 다중반경, 이 모서리에 대해서도 다중반경, 이 모서리에 대해서도 다중반경,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만, 코너 세트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필렛과 필렛이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어떤 세트백, 거리값을 달리하여 코너의 모양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NXM에 있는 기능은 아닙니다. 뭐 또 다른 여러 3D 프로그램에서의 코너 처리할 때, 이 필렛 처리할 때 모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잘 쓰는 기능이라는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리셋 하고요, 스케일러 타입을 해서 모서리 3개 잡았습니다. 반경 10으로 해보시죠. 오케이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 모양 항상 똑같습니다.
반경 10짜리 구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너무 밋밋해요. 세상이 사는 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요 합류 지점에서의 모양을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코너 세트백입니다. 여기 하시고요. 합류 지점에서의 어떤 포인트를 찍으시면 됩니다. 콕 찍으면 이렇게 생성돼요. 그래가지고 딱 첫 판 찍으면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파란 거요. 요 방향으로 해서 얼마 주고, 또 요 방향으로 해서 얼마 주고, 요 방향으로 해서 얼마 주고. 어떻게 보면 뭐죠? 이 치수라는 것은 이 모서리 이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거리에서부터 바로 필렛이 처리되어 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아주 다양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죠. 돌리셔가지고 이쪽에다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엣지에다가 추가하셔야겠죠. 이쪽 찍고 이쪽 찍었어요. 그럼 포인트가 요점도 하나 더 생겨있죠. 찍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R값만 처리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이상야릇한 그런 필렛이 처리됩니다. 아시죠? 그리고요, 이 세트백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 옵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요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면이 짜게지는 거죠. separate from corner, 코너로부터 짜게지는 형상을 취하는 건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코너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디 있냐면요, 여기 세팅인가요? 세팅인가요? 뭐죠? 세팅이 없나요? 여기 있네요. 예. 이렇게 하시면 코너 세트백 있죠? include with corner 해보시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세트백 한 요 부분을 가지고 차후 어떤 작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옵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완성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아주 환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 코너 세트백입니다. 자, 나머지 기능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엣지 필렛 하는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꼭 하시다 보면 꼭 쓰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